시작해 봅시다. 네, 7월 26일 특강 5강입니다. 맞나요? 네, 5강입니다. 어찌됐건 도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까지의 도함수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였으니까 별책부록이었다고 치면 실제로 미분계수와 도함수로부터 연결되는 진짜 도함수의 활용은 지금부터 이다. 여기 내용은 조금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트에 이제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증가, 감소 이야기와 극대, 극소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요. 증가,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가 함수, 감소 함수. 그 함수가 증가 함수다, 그 함수가 감소 함수다 라고 하는 정의는 고등수학 상때 함수편에서 이미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게 증가. 이게 감소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쓸모없는 그냥 정의상에서의 증가 감소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내려가 다시 올라가 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점에서 이런 거예요. 이 점에서 이렇게 딱 특정점을 딱 찍고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지금 정의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여기를 증가 함수라고 안 하고 증가 상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점을 요 구간에서 어떤 점을 잡아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감소 상태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다시 증가 상태. 바로 이 감소 상태, 증가 상태를 구분하는 어떤 시그널로서의 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내 눈에 이 그래프가 보여지면 누가 봐도 여기가 올라가고 있고 누가 봐도 여기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눈에는 대개 y는 fx의 그래프가 내가 필요하여 이런저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여요. 실제로 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 이 정도만 해도 못 그려요 이거. 그려지는 장면이 안 보인다고. 더 나아가서 뭐 이과 애들은 2x 분의 사인 x 더하기 x제곱 이딴 거 하는데 이게 제작된 함수 같은 경우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러니까 적어도 y는 fx의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 대신에 이 인비저블한 이 상태 대신에 내가 어떤 신호를 받아서 너 플러스 신호가 나왔네. 너 증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마이너스 신호가 나왔네. 너 감소구나. 이렇게 하는 그 증표, 대신하는 증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 세 점만 봤을 때에도 여기서 접선을 딱 긋는다.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 그럼 아까 걔보다는 좀 작아졌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여기도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쪽도 증가 상태라고 부르는 그 구간에서는 하나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감소 상태. 감소 상태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음의 기울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이거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이면 은근슬쩍 0을 넣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양수이면 fx가 증가 상태에 놓여져 있구나 라고 이런 우리가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f'x가 음의 부호이면 fx가 감소 상태에 있다고 내가 신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를 굳이 그러면 한 값 한 값 다 넣어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f'x의 그림만 그려줄 수 있다면 이렇게 f'x의 그래프만 알 수 있으면 x축 기준으로 내려온 애가 마이너스 올라간 애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 지점들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경계 지점들을 해서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원함수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조금만 살려주자면 디테일은 뭐냐면 이게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 원점으로부터 그 플러스의 값이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지는데 그 값들, 그 높이들이 하나같이 뭘 뜻하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꼭대기를 중심으로 딱 자르면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가는 구간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가는 구간. 그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출발해서 커지는 중이죠. 양의 기울기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은 플러스기는 플러스인데 이만했다가 작아지고 점점 0을 향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양수에서 조금 더 작은 양수, 조금 더 작은 양수, 조금 더 작은 양수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디테일, 플러스 안에서도 디테일을 보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가늠하는 가운데 여기 도함수의 접선이 0인 지점,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변곡점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변곡점. 요런 자리를 변곡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절묘하게 붙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변곡점이라 부른다 했다. 변곡점은 다시 말해 미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이지만 인문계의 수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안 배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감소의 스토리고요. 이 영리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증가 상태라는 말을 했잖아요. 증가 상태.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요. 사실은 개구리가 움츠리는 이유는 지금 이거는 문제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은 문제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증가 상태라는 것의 수학적 정의와 감소 상태라는 것의 수학적 정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히. 이런 애매모호한 문장 정말 이렇게 써요. 충분히 작은 얼마나 작다는 거야. 0.1보다 작으면 되나?
0.01보다 작으면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작다는 건 당신들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보다 작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나노 단위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FA를 두고 A-H의 함수값보다는 크고 FA 플러스 H의 함수값보다는 작은 이 자리가 증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증가 상태의 정의예요. 부등호를 반대로 하면 감소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당신이 아까 나한테 증가 상태가 이거라며 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예민한 얘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장면이요.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알겠는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죠.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두 경우가 다 F'A는 0이라는 겁니다. 둘 다 F'A가 0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올라가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A점을 증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증가 상태에 없어요. 근데 얘는요. 얘는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는 와중이잖아. 그럼 잠시 멈췄다 그럴 거야? 그래프가 멈추는 게 어딨어. 올라가고 있는 중 맞아요. 에? 맞아요. 이 정의로 하면 다 맞습니다. 이게. 얘보다 조금 작은 H와 조금 큰 H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 높이를 비교해보면 얘는 얘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만 얘는 얘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증가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작은 H와 조금 큰 H를 잡은 다음에 여기 함수값을 이렇게 잡으면 얘는 이 정의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이 A는 증가 상태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F'A가 는 0이다로는 그게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요런 상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야. 양수여야만 해.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아 놓은 상태에서 요것만을 포함하는 F'A는 0보다 크다. 이 정도로 눈치고 지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그렇다는 안 된다고요. 사실 미분하고 증가를 1대1로 대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꺾여도 증가 맞잖아요. 이럴 때 다 미분 불가능인데 뭐. 알겠어? 미분 불가능인데 뭐. 그리고 증가의 정의에 따르면 끊겨도 증가예요, 이거. 이게 증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계수하고 증가와 감소를 말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부호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알아내는 거는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의 그래프를 상대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게 정확하게 정의가 미분이 양수야 이런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anyway,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로는 뭐라고?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이렇다라는 건 이거 X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을 말해달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F'X 미분을 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인수분해하면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우리는 이 도함수 2차 함수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그려줄 수 있죠. 게다가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고맙게 되어 있으면 뿔 되는 상태.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상태. 그러면 이거에 따라 원함수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이다 라고 추론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 감소 상태인 구간은, 그럼 1에서 3 사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1과 3 구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얘는 열린 구간이고 얘는 닫힌 구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1과 3을 감소의 상태에 넣을 것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올라오다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야말로 아무런 상태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태. 여기도. 그래서 빼야 돼요. 같은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오래돼서 까먹었을 텐데, 이런 오래돼서 까먹을 것 같은 질문은 항상 정오가 대답을 해야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는 언제에만 존재해요? 오씨, 대답 잘해요. 1대1 대응일 때. 그러면 연속 함수를 전제로 1대1 대응과 필요 충분 조건은 띄엄띄엄 이렇게 점으로 찍힌 함수 말고 쭉 이어긋는 함수 중에 1대1 대응과 동의어는? 아이씨. 지금 모를 수도 있어. 정호야.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대충 대답을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무슨 다항함수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일 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래서 올라가던 애는 계속 올라만 가고 내려오던 애는 계속 내려만 왔을 때 여기 항상 저렇게 2%가 부족해요. 1대1 대응이란 뜻이고요. 다시 한번 옛날 기억 되살려줄게. 1대1 대응의 수학상의 약속이 뭐였냐면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1대1 함수지.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데 공역은 대부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연속함수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다시 풀어헤쳤으면 같지 않다가 무슨 말이야? 같지 않다. 실수가 같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같다는 뜻이죠. 같지 않아는 크거나 작다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와 동의어가 크거나 작다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었으면 x1, x2에 대하여 fx1이 fx2 요렇게 되거나 x1, x2에 대하여 fx1이 fx2 크거나 작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라는 뜻이고 얘가 감소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두 개를 번역하면 증가 함수이거나 월 감소 함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내내 증가함수 얘기하고 있잖아, 정호야.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증가함수요 뭐 대충 이렇게 찍어볼 수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투 미적분에 나오는 관용 어구 중 하나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란 말은 저 함수 증가하나 보다, 저 함수 감소하나 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내용하고 또 이어져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3차 함수 fx의 도함수는 2차 함수 f'x죠.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지.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하고자 할 때 이 2차 함수인 도함수가 x축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형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시그니처는 이거라고 그랬죠. f'이 뿔, 마, 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와 여기를 경계로 하여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게 된다. f'이 이러면 f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모든 2차 함수가 x축과 요딴 식으로 만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세 가지 방식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해요. 근데 이 경우에 뿔에 해당하고요. 이 경우도 뿔에 해당하고요. 이건 0뿔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 그림의 양상을 보면 쭉 올라오다가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f의 개형이 되고요. f'이 이렇게 생기면 얘는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 돼요. 접선의 기울기 0조차도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 편 먹어봐! 라고 하면 이렇게 편을 먹겠죠. 어떻게 편을 먹냐면 증가, 감소, 증가가 있는 그래프 또는 극대, 극소가 있는 그래프로 편을 먹어버리거나 편을 하나 먹고 이거는 극대, 극소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증가만 하는 경우 이렇게 해요. 바로 이 두 녀석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에요. 알겠습니까? 3차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이 두 개를 말하는데 이 두 개는 그린 다음에 아는 거지. 그린 다음에 아는데 못 그린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쪽 시그널에 더 중점을 둬야죠. 정호야, 이거 0에서 이렇게 만난다를 표기하는 게 뭐야? x축과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며 만난다의 조건이 뭐냐고. 그래, 중근이지. 입에서 판별식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게 판별식이 0일 때죠. 안 만난다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얘가 나한테 원하는 조건이라고요. 주어를 붙여주자면 f'x의 이렇게 되는 거죠.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종의 부등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D 안에는 저 K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니 K의 최소값이니 최대값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극대극소 이야기. 아까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증가 감소까지 얘기를 했고 증가 감소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다 라고 했을 때 극대극소는 뭐냐? 방금 전에 증가 감소도 미분하고 이렇게 직접 관계는 없다고 그랬죠.
증가의 정의 따로 있어요. 증가 상태의 정의도 따로 있어요. 감소도 따로 정의가 있고 감소 상태의 정의도 따로 있고. 근데 미분은 왜 등장해? 이게 아주 유용한 참고 도구. 참고 시그널.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대극소도 정의상의 미분이 아예 없어요. 극대극소의 정의는 A를 포함하는 A의 근방의 X값에 대하여 근방이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 수학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충분히 작은 H랑 비슷해요. 예, 이게 실제로 근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A를 포함하는 A의 근방의 X값에 대하여 한 다음에 FA가 fx보다 여기서 들어가는 이 x값은 a의 근방, a의 충분히 작은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되면 fa가 언제나 크거나 같으면 fa는 극대 값이 된다. 반대부호가 되면 FA는 극소값이 된다. 는 건데요. 다 필요 없고. 정의는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외국은 있어야 돼요. 외국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질 않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데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데. 극대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보았을 때 요렇게 봉우리처럼 자기 주변에서 지가 제일 높아야 된다. 국지적으로 제일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국지적으로 가장 높은 값이죠. 또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다가 뻥 하고 위로 뛰어도 이 국지적으로 얘가 제일 높은 값이에요. 그래서 미분 가능 여부도 상관없고 끊어짐의 여부도 관계없어지는 정의가 극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데를 찾죠.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데 라고 하면 그냥 요거 두 개 쳐다보면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자리를 극대라 하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라고 하자. 반대로 극소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서 이런 자리, 이렇게 돼서 이런 자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자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미지화 시키면 되는데, 이런 그래프는 거의 볼 일이 없다고 볼 때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붙는 단어가 극대점, 극소점이 있고요. 극대값, 극소값이 있습니다. 극점, 극값. 극점, 극값. 극점은 점좌표로 나타내셔야 되고요. 알파, 콤마, 베타. 말 그대로 점이니까. 극값은 y좌표라는 뜻입니다. 갑자 들어가면 y좌표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갑자 들어가면 함수값까지 전부 다 y좌표 이야기예요.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함수가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다항함수가 대상이다 보니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거 빼버려.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이거 빼버려. 그럼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극대값 어딨어? 극소값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면 미우나 고우나 접선의 기울기 0인 자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접선의 기울기 0인 자리를 찾으려고 해요. 찾아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점도 튀어나올 때도 있고, 4차 함수 때처럼
이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는 애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 같은 애들을 찾기도 해요. 왜냐면 나는 그래프를 보면서 찾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미분해가지고 0 되는데 찾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항함수는 거의 대부분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랑 극대극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정확히 1대1 대응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뭐 3차 함수의 개형, 4차 함수의 개형 이렇게 그리는 법을 설명을 한다면 이걸 푸는 방법은 한 3가지 넘을 텐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미분을 통해서만 해보자 라고 한다면 3차 함수네, 미분해. 그러면 미분 그대로 2 x-1 x-4 더하기 그대로 미분 x-1의 제곱, 이거 미분하면 1, a도 미분하면 0 이거예요. 그래서 땡큐 하게도 x-1이 묶이고요. 2x-8에 더하기 x-1 이렇게 해서 마저 정리를 하면 x-1에 3x-9 3 앞으로 빠지고 x-3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 이 아이는 3이라는 개수를 갖는 1, 3을 근으로 갖는 f'x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시그니처 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이 여기 있으니까 0이 이쯤 있을 거고, 그 0에 대해서 내가 y축을 이렇게 그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선생님 x축은요? x축은 못 그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왜냐하면 증감증만 알았지 그 진짜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A 때문에 말하자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디다가 내가 x축을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극소값이 11대라고요. 극소값이 11대. 요거 높이가 10이래요. 그럼 예상컨대 x축은 이 아래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이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때의 함수 값을 알아내면 그때가 1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3,10을 지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f3을 집어넣으면 2, 4 곱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14. 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저급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3학년째쯤 돼서 이거 이렇게 풀고 있으면 저한테 맞을 거예요 아마. 단언컨대 내가 때릴 거예요. 3학년 때 이렇게 풀고 있으면.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연습. 네, 연습. 미분을 통한 연습. 이게 그겁니다. 에이씨. 내가 그 영화 매트릭스 해주지 않았냐? 네? 매트릭스. 예, 그 화면 너무 전제가 길다. 그냥. 얘 지금 보시면, 점프. 요거 보시면 F'X예요. 그죠? X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산에 있는 나무와 나무까지, 산에 있는 나무와 나무까지의 흔들림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실제 바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원함수에 대한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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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마뿔 마마 뿔뿔 정도만 체킹을 하셔도 예, 아주 러프하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숙련공이면 디테일을 좀 살리겠죠. 예. 디테일. 이런 이제 넓이들 사이즈 보면서 아 이거는 올라가는 양이 더 많고 내려오는 양이 더 적구나. 여기서 잠깐 0 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한번 나온다는 뜻이다. 난 내가 숙련공이다 보니 이미 숙련공으로 그려놨네. 미안하다. 예. 이구나. 이게 이제 뭐고 이건? 이건 잘못 그렸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죠. 예, 마에서 뿔로 올라가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제 열 쳐다보면서 극대가 되는 점은 올라가다 내려가는 여기 하나 말고 없네. 예, 극대가 되는 점 하나 극소가 되는 점은 내려가다 올라가는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둘. 또 뭐 있어? 없네. 뭐 잘못했어? 함수의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둘을 더하니까 12라고? 뭔 소리야 이게? 앞에 10이 있어. 10m 더하기 10m 더하기 1. 그런가? 오케이. anyway. 그렇다 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더 숙련공이 되면 굳이 얘를 안 그리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신호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여기 극소겠구나 이런 거예요. 근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 극대겠구나. 마에서 마로 바뀌는 건 부호가 안 바뀌니까 증감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건 극대나 극소가 아니다 라고.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극소겠구나. 뿔에서 뿔로 바뀌는 건 극소도 뭐도 이도 저도 아니다. 극대도 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만 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마치 기계어의 화면만 보면서 영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말만 달리하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도함수의 활용편, 증가감수 이유의 덩어리를 내가 뭐라 그랬지?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죠. 그래프 그리기. 이러나 저러나 어떤 요구를 해도 나는 결국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냐면 독해 능력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요. 독해 능력. 예, 출제자하고 대화를 해서 무슨 말이다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호흡이 길어버리면 놓치는 거야, 대화를. 그래서 미분을 못해서 틀리나?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미분 공식이 몇 개나 있다고. 예, 미분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독해를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도 사실 마찬가지. 예, 저 사람은 저 출제자랑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건 안 보이네, 조건이. 여기까지 봐야 되나? 에이, 귀찮다. 그냥 얘기하고 맙시다. x 이퀄 알파에서 극대값, x 이퀄 베타에서 극소값, 요렇게 되는 x좌표가 알파, 요렇게 되는 x좌표가 베타,
이렇다는 거죠. 상상을 하세요. 얘 몇 차 함수예요, 근데? 얘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잘 해봐야 극대 하나, 극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인마를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 2차 함수는 제로 하면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라는 뜻이에요. 굳이 저걸 알파 베타로 쓴 것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지성아, 그럼 이거 뭔 뜻이겠냐? 근해. 합이죠. 예, 맞아요. 예, 근해 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보고 뭐 쓰라는 뜻이겠어? 두 근 구해서 더하라는 뜻이겠어? 뭐 쓰라는 뜻이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라는 뜻이겠죠. 아, 제발 좀 용어 좀. 내가 연습을 그리 시켜도 임마. 이게 다 설명을 위한 스킬을 좀 길러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졌네. 이거 미분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라는 의도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A 나올 겁니다. 바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상상을 하세요. 이거 말을 놓치면 안 돼요.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우리들의 용어로 기함수예요. 기함수의 다른 이름은 홀함수고, 기함수가 홀함수가 된 이유는 다항함수에서 홀수 차수만 갖는 다항식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홀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3차 함수는 모르긴 몰라도 3차와 1차만 가지는 애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3차 함수 fx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ax 3승 더하기 bx 하고 끝나는 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였다가 2개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x = 1에서 극값을 가질 때, x = 1에서 극값을,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극값을 가질 때, 서웅아 번역해봐. 아니, 네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저 얘기와 이 얘기를 합쳤을 때 네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불러봐. 미분했을 때 미분한 함수 그래프가 그 x축과 만나는 곳에 혹시 1이니까 미분한 f, 1이 0이다. f f 콤마 프라임? 프라임 1이 예. f 프라임 1이 0이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요 말만으로도 그냥 직역한 거잖아. 직역. 나는 의역을 원했는데. 그러면은 저희 원점 대칭이니까 그렇지. 원점 대칭이니까. fx가 원점 대칭이니까. x = 1에서 그 값을 가지면 숨 넘어가겠다. x 마이너스 1에서 그렇지. 야, 그 대답 나오기가 이렇게 힘드냐. x = -1에서도 그 값을 갖는다. 왜냐하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데, 저기 원점 대칭이라서 변곡점이 원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겼거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데 얘가 말을 한 거야. x = 1에서 극값이라고. 이렇게 x = 1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 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아 이거 마이너스 1에서도 극값을 갖겠네. 그러니까 지가 극대면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일 거고 지가 극소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일 거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F'1이 0이요 플러스 F' 마이너스 1도 0이에요. 요거라고. 여기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더 뭐랄까 이론적 으로 얘기를 하자면 줄어들어라. 이게 딱 요 중간이면 될 것 같은데 중간이 없네. 요거보다는 확대하고 싶은데 아까처럼 크지면 안 되는데. 요런 얘기 그냥 외워두세요.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됩니다. 한마디로 원점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y축 대칭 함수가 돼요. 도함수가. 반대도 되겠지? 맞아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됩니다. 다함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냐? 기함수는 홀수차만 다 모아놨네. 얘네들을 미분하잖아? 그럼 한 차씩 다 내려가는 거야. 하나같이 한 차씩 다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홀수에서 한 차 내려가면 다 짝수지 뭐. 그러면 그 도함수는 짝수차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그걸 또 미분하면 홀수차만 갖고 있게 되는 거야. 짝홀 반복될 테니. 예,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저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뜻은 도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1이 근이면 마이너스 1이 근이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도함수의 모양은 이거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fx로부터 내려가 보는 거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거 분명히 2차와 상수항이 없는 그래프예요. 원점 대칭이라 했으니 그것을 미분했을 때 3ax 제곱 더하기 b일 거고요. 인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는 0이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a이고 얘가 3a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 따무니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상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가 되는데요. a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뭐지?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것은 x축의 교점 다른 말로 어떤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다른 말로 x절편 좋아요. x절편도 좋은 말인데 방정식의 해요. 방정식의 해요. 그러니까 는 제로의 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한마디로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하시면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라는 거죠.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x좌표 중 양수인 것은 했을 때 루트 3이 답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한 문제 풀었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풀어. 그래서 그 값이 1일 때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근데 다른 문제집을 쓱 보다가 똑같은 라인에 x 이퀄 2에서 그 값을 가질 때가 나오는데요. 이거 x축의 교점 구해보면 2루트 3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아? x가 1일 때 x축과의 교점은 루트 3, x가 2일 때 하고 문제를 쫙 풀어봤더니 x축과의 교점은 2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해볼 실험은 x 이퀄 3일 때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루트 3이 나온다면 법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 주자면 변곡점을 원점에 두었을 때 얘가 올라가다 내려오고 내려가다 올라가는데요. 어머, 왜 이렇게 못생겼어? 올라가다 내려가고 내려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다 칩시다. 예. 변곡점이 원점일 때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이에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3차 함수의 개형 무관.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연히도 극대 혹은 극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극대나 극소가 X축과 접할 경우 여기 이 교점으로부터 극대까지의 극대를 갖게 하는 X좌표 사이 그리고 변곡점 그리고 이제 극소점은 요 접점이죠. 접점까지가 1대 1입니다. 딱 이렇게 등분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평행사변형 이론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도 변곡점 자르고 극대점 하고 자르면 1대 1대 1 이렇게 됩니다. 뭐가 외울 게 되게 많죠.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때 이런 잡다한 정보들이 이게 이게 3차 함수 성질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한목에 정리 안 돼? 이렇게 고민해 본 결과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직사각형, 합동인 직사각형 4개와 그 중심에 대하여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아이고 서영아, 온도를 낮춰줄까? 이쪽 모서리 끝을 관통하여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이씨. 다시 여기까지 두 칸이라고 하죠. 두 칸에 걸쳐
예. 아니지. 한 칸 동안 두 칸을 올라가요. 그리고 반에 걸쳐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한 칸 만에 두 칸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던 1대 1대1, 1대 1대1이 다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중앙선 보여요, 중앙선? 얘가 이 한 칸 만에 이 두 칸을 올라가려면 요거 중간 어딘가를 자르겠죠. 그게 0.73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0.73 절반을 조금 넘게. 예, 그게 바로 1대 루트 3이라고요. 1대 루트 3이라고요, 이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박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재밌는 건 3차 함수가 무엇이라고 말한 적 없고 어떤 계수를 갖는지 항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상태에서 그 최고차항의 계수 또는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에 따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누르거나 위아래로 잡아당기거나 더 누르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율은 다 지켜집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다.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 문제 내가 나중에 그렇게 풀고 있으면 죽인다고 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를 이 A를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더하기 A는 그래프를 들고 A만큼 올리거나 A만큼 내리거나 하는 평행이동의 의미예요. 평행이동의 의미라서 일단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x-1의 제곱과 x-4죠. 얘 1을 해서 4까지 간격이 얼마야? 간격이 3이죠. 요 3이 중요한 거라고요. 요 3이 2, 3, 4 하고 한 칸씩 잘라서 다 의미를 갖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 애냐면 쭉 긋고 1, 2, 3, 4 한 다음에 여기서 제곱차니까 1에서 스치고 하나 내려오면서 변곡점, 둘 하면서 극소점, 셋 하면서 4를 관통하면 되는 애예요. 마지막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셋 하면서 이렇게 관통하는 애예요. 그러면 지금 극소가 어디 생기는지 나왔죠? 3에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게 X축이었는데 이 아이가 A 때문에 쫙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A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4. 이걸 얼마나 끌어올리면 10까지 올라갈까? 14 끌어올리면 되겠죠. A는 14예요. 그래서. 풀면 돼요. 나중에 이 4도 외우게 시킬 겁니다. 정규반 수업에서는. 알겠어요? 왜냐면 있어요. 그런 애가. 그런 애가 있어요. 나 이거 외워야 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봐.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사태 때문에 니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지나간 건데 이게 3회차쯤 되면 3일차쯤 되면 처진다고.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처져. 어떤 놈은 늦게 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어제 그제 효율이 안 나와요. 기본 다지기 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물론 여기가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나
미지수 많이 등장하고 A도 등장해, B도 등장해 이러면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예, 근데 맥락을 놓치면 안 되고 이 글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너희는 계속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상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x4의 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당연히 상상 안 돼. a가 모르고 b를 모르는 걸 떠나서 a, b가 설사 숫자로 있어도 니네 저거 상상 안 돼. 그냥 3차 함수 하나 그냥 마음대로 그리세요. 마음대로 그리시고 머릿속으로 그 아이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이거 점좌표 아니에요. 이 앞에 구간 보세요.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거야, 이게. 그 상상을 해야지. 얘가, 요렇게 되는 애인데, 여기에 0, 1이 꼈나 보구나. 0, 1 사이에 극대가 꼈나 보구나. 그리고, 0에서 무한대까지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라는 조건.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마이너스 1 찍고, 여기 Y축 이렇게 있고, 0,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럼 얘가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요 사이에서 어떻게든 극대를 이렇게 가지고, 요거보다 오른쪽에서 극소를 가지게 하는 3차 함수가 되려면 저 A 범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건데, 이제 요 다음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극대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도함수의 한 근을 말하는 거고, 극소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또 도함수의 또 다른 한 근을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어떤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한 근, 0보다 큰 한 근을 갖기를 원하는 A의 범위. 이거 단원명이 어딜까요? 근의 분리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조건을 챙기는 것. 근의 분리 문제라고요. 이렇게 수학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문장만 읽고는 상상도 안 되는데 해보면 f'x equal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 b는 미분돼서 사라졌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a 때문에 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한 근을 가져야 하고 0보다 큰 쪽에서 다른 한 근을 가져야 하니 나는 이렇게 되는 상태를 원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f'x라고 지금 지칭을 해놨으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 0을 넣었을 때 음수만 지켜주면 되죠. 판별식은요? 근의 분리 기억하세요? 어떤 숫자 넣어서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이 생략된다고 그랬죠. 메가패스 같은 거예요. 뭐 사면 뭐는 공짜 이런 거. 음수 조건 등장하면 판별식은 공짜가 되는 겁니다. 저 새끼 봐라. 늦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수업 준비할 걸 쭉 읽으면서 야, 이거 다 하기 고롭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고 진행할 거예요. 보세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조건이에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저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다항함수 fx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1인 3차 함수 그러면 미지수를 3개까지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F0은 0. 원점 지난다.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B에서 극소값 0을 가진다. 비슷한 문장 같은데 살짝 차이가 있죠? 이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조건이고 실제로
지금 요 문장만 가지고도 엄청 조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려보려는 상상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되고 또 실제로 연습장에 계속 그려보기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만 그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 자 한번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는 1뿐만 아니라 양수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다. 물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뭔가 안 먹힐 때 얘기고 여기 극대값 급소값 얘기를 했으니까 요 모양이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원점 지나야 돼요. 좌표 평면에서 여기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방식이 적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3차 함수가. 그게 뭐냐면 여기서 실컷 놀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원점 지나기.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솟았다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원점 지나기. 또는 애초에 시작 파트부터 원점을 지나 올라간 다음 여기서 뭔가 꿀럭꿀럭 하기.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예요. 디테일하게 보면 5가지란 건 뭘까? 극대와 극소에서 각각 0을 지나기. 이렇게 해서 2개를 포함하면 총 5가지가 됩니다. 이런 상상력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래놓고 f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b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축에 닿아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극소 값하면 y좌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극소점의 y좌표가 0이란 뜻은 극소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극소인데 그게 y좌표가 0 되려면 x축을 스쳐야 된다는 소리죠. x축을 스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안 되겠죠. 일로 올라가면서 0 만나기로 했는데 내려오면서 0 만나는 것도 불가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지금 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2가지 가능성 전도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렇게 되는 거, 이게. 극소 자체가 0이면서 원점도 지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기서 아예 원점을 지나 통과해서 올라간 아이가 이렇게 변곡점 지나 극소를 지나 이렇게 올라가는 이 2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요 경우를 막으려고 x equal a에서 b에서 할 때 어느 놈도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a, b의 곱이 0이 아니다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니까 이거는 이제 배제를 하는 겁니다. 배제를 하고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식을 열심히 세워서 요거 비교하는 건데, 방금 전에 말해준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1대 1대 1이라고요. 요 스치는 자리로부터 극대점, 변곡점, 극소점까지가 1대 1대 1이라고. 따라서 B는 3A라고요. 왜? 이게 A고 이게 B라고. A 3개가 모여 B가 되었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는 얘를 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라는 근 하나와 b라는 중근을 갖는 3차식이죠. 그래서 fx를 x-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에서 한번 근, b에서 중근. 최고차의 개수는 1. 그리고 이놈을 미분해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인수분해 이렇게. 그러면 x-b x 3x-b. 그럼 이게 극소인 건 알겠고, 예, 요 3분의 b 이 녀석이 뭐다? 예, 극대를 갖게 하는 접선의 기울기 0인 자리다. 이렇게 해서 b는 3a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3차 함수가 원래 그러하니, 예, 원래 그러하니 이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계속 같은 얘기 나와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요거. 3차 함수가 A는 0이고 B는 0인데 A 자리에서 X축 만나고 B 자리에서 X축 만나는데 A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FA가 0이다, F'A가 0이다. 이거 극대나 극소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그려도 괜찮은데 X축을 내가 이렇게 긋는다고 하면 여기 A에서 3차 함수 하나가 이렇게 스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A도 0이고 F'A도 0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번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자리를 B라고 할 건데 그 B는 변곡점, 극소점, 그리고 뚫고 지나갈 때 여기가 B라고요. 그러면 변곡점과 극소점을 갖게 하는 이 자리들이 1대 1대 1이라고 했으니 얘가 말하는 F'C는 0 할 때의 그 C가 바로 여기임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C를 AB로 나타내면 2대 1 내분점 A와 B의 2대 1 내분점 C는 3분의 교차하여 곱한 합 이렇게요. 교차하여 곱한 합 A 더하기 2B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차 함수의 기본 성질을 여기서 알려주려고 무진장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꾸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어차피 쉬는 시간 줄 타이밍을 놓쳤어. 끝까지 할 거야. 쉬려면 중간에 한번 쉬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타이밍 놓친 걸 인지했어요. 요거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영속이고 그리고 저 절대값 x가 not 1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 중에 1과 마이너스 1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역에서 1과 마이너스 1을 빼버리겠다. 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닌 게 아니라 도함수의 정보가 나와 있네요. x가 세제곱이래요. 언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래요.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번역만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시죠. 원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직접값은 포기하고 x 3승이니까 여기서 구멍 뚫고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구멍 뚫고 끝나는 뭐라고? X제곱 아니에요. 이 제곱이가 오이씨 여기서부터는 3승이었는데 sorry. 따라라라.
사실은 아까 제곱으로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올 때 삼승이어가지고 아 내가 아까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었는데 이겁니다. 뭔가 좀 신기하죠? 신기하지 말라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원뜻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럴 땐 항상 부르는 이름이 있죠. 정우야? 도함수란? 뭐 기울기 새끼야, 뭐 기울기. 아, 함수에 기울기가 있어 세상에. 직선이냐 기울기가 있게. 야, 접선의 기울기란 그 한 단어가 그렇게 어렵냐? 답답해 진짜. 무슨 접하는 부분의 기울기는 뭐야 대체. 미분계수란 하면 접선의 기울기 알겠어? 도함수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만드는 함수! 그래,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제발 좀. 독재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성질내게. 예. 이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그냥 반사적으로 마 이렇게만 계속 사실은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지 그냥 마 하면 내려가고 뿔 하면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얘네들 하나하나의 값들이 다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은 서연이 얘기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쭉 진행을 하는데 상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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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함수 무슨 뜻이야? 도함수가 상수함수야. 무슨 뜻이야? 내가 방금 정호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대답을 요구했나와 네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의 관계성을 잘 생각해봐요.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 아니 접선의 기울기가 응. 같다. 같다. 언제나. 상수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에서 그어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거기서 왼쪽에서 접선을 그려 내려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똑같아. 어디를 그어도 똑같아. 어떤 그림만이 그럴 수 있어. 응? 직선만이 그럴 수 있어요. 직선만. 얘들아, 휘어봐봐. 휘면 실시간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씨, 안 그려져.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계속 바뀌지, 이게. 어디서 그어도 접선의 기울기가 상수라는 얘기는 그 대상이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제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 왼쪽 파트에서 내가 원함수, 이게 f'이니까 f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내려올 거야. 근데 니네들 이거 마이너스만 쳐다보고 맨날 하던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라고. 아니 뭐야, 안 그려져?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라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게 상수함수인 걸 보면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내려와야 맞는 거라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예를 들어 이런 놈을 미분해 보라고. 얼마인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상수함수.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아주 간단한 상상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미분을 했는데 x제곱이 나왔어. 지성아, 미분을 했는데 x제곱이 나왔어. 저거 미분되기 전은 어떤 놈이란 얘기야? 그렇죠. 3분의 1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x에 대한 3차식. x에 대한 3차. x에 대한 3차가 어떻게 생겼더라? x3, 이게 뭐 x 세제곱, 이거 3분의 1이 있건 말건 간에 이거 어떻게 생긴 애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y축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마가 이게 2차니까 얘 원형의 함수는 이렇게 출발하는 애일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증가면 올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요 부분 어떻게? 얘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해버렸는데 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나? 그럼 안 되겠죠?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생겨요? 아, 이 용어를 내가 알려준 적이 없나? 이렇게 뾰족한 점을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 이 첨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이 정의되지 않아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는 포기했죠. 정의역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이어붙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아무것도 없지. 여기도 구멍이고 여기도 구멍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하다는 뜻이야. 니네 이거 알아들어야 돼. 앞으로. 도함수의 그래프에 정의되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끊어졌다는 뜻인데 끊어지는 거는 눈에 확 보이니까 뾰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마고 여기가 뿔이잖아. 그러니까 마뿔이면은 극소가 맞거든.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가 맞긴 맞는데 미분은 불가능해. 뾰족하다는 소리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1에서의 값이 없어요. 1에서의 값이 없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1,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1을 향해서 가다가 말고 갑자기 마이너스 1로 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수능 기출문제일걸요? 아마?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작된 함수로 줄 수 있다.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시그널을 잘 읽어서 원함수가 어떻게 생겼나를 예측하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을걸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아요. 맞고요. 이 아이는 원점 대칭 그래프이다. 기함수이다. 왜요? 몰라요. 여기가 Y축인 것은 확실한데 이게 X축인지는 몰라요. 여기가 X축이 이렇게 그어져야 비로소 기함수가 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그래서 여기를 0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죠. 여기를 0으로 한다면 이건 디귿번에만 적용되는 가정일 뿐이에요. 가정일 때 F1의 값은 0보다 큰 값이다. 디귿번 맞죠?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뭐 기본 다지기 하나 정도 했는데 5강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